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안녕하십니까. KBS 이영돈 프로듀서입니다. 여러분,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 유산균이 없었다는 지난번 저희 방송 기억하십니까? 다이어트와 장에 좋다는 광고와는 다르게 유산균은 적게 들고 당만 많이 첨가되어 있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취재했던 먹을거리 전문 이우락 PD가 이번에는 요구르트 안의 유산균을 조사해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장에 좋고 몸에 좋다는 광고대로 좋은 유산균들이 들어있었을까요? 이우락 PD의 유산균 고발 그 두 번째, 요구르트 효능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요구르트 기능으로 먹는가 맛으로 먹는가. 먹을거리 전문 이우락 프로듀서. 서울대 지근학 교수는 유산균 관련 논문만 150편을 발표한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이런 균이 제일 많다 이거예요. 유산균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둥근 형태의 구균, 막대 모양의 간균, Y자 비피더스균이 그것입니다. 앞서 서머필러스균은 구균으로 둥근 공이 체인처럼 연결된 모습입니다. 유산균 포장지에 함께 적혀 있었던 불가리쿠스균은 막대 모양의 간균입니다. 발효를 시키면은 사포닌이 확 이 두 균을 주로 해서 발효시킨 요구르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균들은 요구르트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현미경으로 살펴봤습니다. 요구르트 안에 있는 유산균들이 이와 같이 동그랗게 생긴 유산구균, 스트레토코커스 서머필러스라고 하는 균들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모습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남아야 우리가 기대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필러스나 불가리쿠스는 관찰이 됩니까? 관찰이 안 되죠, 그런 것들. 서머필러스나 불가리쿠스를 복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에서 서머필러스나 불가리쿠스가 이렇게 잘 증식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보기가 잘 용이하지 않습니다. 서머필러스나 불가리쿠스는 우유에서 잘 자라는 유산균입니다. 이 균들로 발효를 시키면 맛과 향미가 뛰어나고 저장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화 흡수도 돕습니다. 하지만 서머플러스나 불가리쿠스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위산이나 담즙을 통과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장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쁜 균을 억제하고 좋은 균을 증진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른바 정장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두 균의 특징은 과학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논문에도 불가리쿠스와 서머필러스는 장에서 살 수 없고 담즙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의 종류별 효능을 밝히는 또 다른 논문입니다. 불가리쿠스를 발견한 메치니코프의 주장과는 달리 이 두 균이 사람의 장 속에서 산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균을 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일반 요구르트들. 맛있고 우유의 소화 흡수를 돕기는 하지만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정장 기능은 정작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발효 목적으로 쓴 균은 원래 태생이 유제품이기 때문에 유제품 속에서는 발효를 잘하지만 장이 유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에 정착해가지고 지속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래도 우리 모든 업체,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불가리쿠스 서머필러스는 꼭 넣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요구르트 내에서 이제 많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도 요구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울대 지근학 교수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좀 실망스러운데요. 하지만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겐 소화 흡수를 돕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나 장, 간에 좋다는 비싼 기능성 요구르트, 이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기능성 균의 개발은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기능성 미생물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고 장에서 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산균으로 랍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계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Y자 모양의 비피더스균은 왜 장에서 잘 사는 것일까? 아기가 먹는 모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유에는 비피더스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모유 올리고당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모유 수유 아기들의 장 속엔 비피더스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의 장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이 약 15%인데 반해 모유 수유 아기의 경우 95%까지 달합니다. 황금색 변이 그 증거입니다. 유산균 생산업체에서는 이런 아기의 변에서 비피더스 균주를 채취해 배양을 합니다.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비피더스 균은 일반 유산균과 달리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배양됩니다. 비피더스균은 사람 장내에서 유래한 균이기 때문에 사람 장과 같은 환경으로 키워져 있습니다. 배양된 비피더스 균을 영하 80도에서 얼린 후 수분을 제거하면 분말로 된 비피더스 종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분말엔 비피더스 균이 그람당 3조 마리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보니 젖비린내가 나는 것이 일반 요구르트 맛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비피더스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 유산균 제품이 우리 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것과 달리 이런 균들은 장 내에 잘 정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의 말처럼 이런 값비싼 요구르트에는 기능성 유산균이 충분히 들어있을까? 우리는 이 중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다고 적혀있는 7개의 요구르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해 봤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 본 요구르트는 놀라웠습니다. 둥근 형태의 서머필러스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미경을 아무리 돌려봐도 구균만 보일 뿐 Y자 모양의 비피더스균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막대 모양의 불가리쿠스균도 많지 않았습니다. 최종 성적서입니다. 서머필러스는 밀리리터당 9억 1천만 마리가 나왔지만 비피더스균은 100만 마리 검사 수준에서 불검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효능을 볼 수 있을까? 기능성 유산균은 1ml당 100만 마리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DNA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제품 중 4개가 100만 마리 수준에서 불검출이었습니다.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많아도 100만 마리라는 얘기입니다. 비피더스균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 관리를 하지 않냐면 법적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유제품은 그 유산균에 대한 관리 규격이 총유산균수만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는 관리를 해야지만 일단은 그걸 접고 법적인 것만 얘기해서는 저희는 비피더스 균수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고요. 장에 좋다며 고가에 팔리고 있는 기능성 요구르트들.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기능성 유산균 수가 효능을 발휘하기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현재의 그 기술 수준으로서도 충분히 이런 좋은 유산균들을 많이 길러서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업계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요구르트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광고나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정도의 효과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 이우락 PD가 그것을 입증했고요. 저도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먹으면 그냥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입맛도 돋구고요. 그런데 이우락 PD가 말하는 것처럼 효과가 더 좋은 요구르트를 만든다면 하루에 2개라도 먹겠습니다.